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한 과목은 인테리어 쪽인데요. 제가 원래 컨설팅을 20년 한 사람이에요. 식당도 했었고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되게 큰 외식업체에서 책임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 메뉴 개발까지 해주고 나왔던 사람, 시스템도 잡아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창업이 처음이시니까 아니면 또 하셨던 분들인데 어떻게 하면 정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지를 제가 오늘 같이 공유를 할 거예요. 공유할 뜻이 뭐냐면, 제가 아마 컨설팅을 20년 했으니까 아마 1000명 이상 만났을 거예요. 대략. 저도 장사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한 건 없어요. 4개를 했거든, 가게를. 왜? 처음에 전전세 했는데 쫓겨났어요. 장사가 잘 돼가지고. 하루에 3만 원 팔던 가게인데 전전세 그게 98년도 오래됐죠. 하루에 감자탕 3만 원 팔던 가게인데 제가 장사하면서 하루에 150을 팔았어요. 또 돼지갈비 2,000원짜리를 2,000원짜리 150 팔려면 소주도 2,000원 있을 때 어느 정도 되면 손님이 등대고 먹으면서 서로 난리쳐도 먹고 가겠다는 겁니다. 3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네, 전전세 했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전에 있던 주인은 원래 이제 건물주 말고 임대한 사람, 임차인은 열이 받겠죠. 자기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나는 월세만 내고 장사하는데 열이 받겠죠. 그래서 3개월 쫓겨났어요. 처음에는 열받고 하셨는데 나중에 컨설팅 하다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게 당연하다. 단지 제가 뭘 못했다? 내가 거기에 대처를 못했다.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대처. 두 번째, 잘 됐잖아요. 이젠 부천에 권리금 없는 가게 80평짜리 2층을 무조건 들어간 거예요. 용기가 생겼죠. 잘 됐으니까. 이사하는 첫날 후회가 막심했어요. 어떻게 이런 자리를 들을 수 있을까? 혹시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네, 굉장히 낙후된 동네라는 거잖아요. 거기 제일 안 좋은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뚝배기 15개씩 배달했어요. 뚝배기 15개는 뭐냐면, 여러분들 탕 드실 뚝배기 있죠? 짜장면 그릇 9개 들어가는 거 하나 6개, 15개 들어가요. 거기에 밥 20개, 반찬 한꺼번에 가져다녔어요. 6개월 정도 했더니요, 권리금을 준대요. 오, 잘 됐다. 팔아야지. 그랬더니 어떤 경우가 생겼어요? 장사가 잘 되면 바로 누가 들어와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옆 건물 2층, 저는 2층에 있다고 했죠? 들어온대요. 정말 그림, 영화 같은데 300만 원 계약금 놓고 했는데 그 사람이 물어봐요. 여기 뭐 들어와요? 잠깐만요. 내려가서 뭐 들어와요? 갈비집, 저도 갈비집이었거든요. 갈비집 들어온대요. 그랬더니 그럼 계약 못하죠? 갔어요. 근데 더 열심히 해야 돼. 왜? 저는 그때 딸내미가 3살, 2살짜리였거든요. 또 열심히 했어요. 어느 정도 하루에 옷을 3번 갈아입었어요. 지금 많은 분들 제가 가서 식당 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식당 가신 분들 얘기를 해요. 옷을 좀 깔끔히 입으세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소장님 몰라서 그러지 이게 얼마나 이게 지저분해져서 그렇게 못해요. 제가 속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하루에 3번, 4번씩도 갈아입었는데 왜 못한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결과는 뭐였는지 아세요? 정말로 가게 2년 계약하고 나서 2천만 원, 아니 4천만 원 권리금을 준 게 없는 가게였는데, 근데 그것도 다 실패했어요. 왜요? 건물주가 MT를 뚫고 나가요. 중간은 이때는데 억울했죠. 재판을 했습니다. 제가 신청했죠. 나 억울하다. 결과적으로 졌어요. 왜?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억울해. 지금 폐업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거든요. 가면 그분 난 억울하다는 거예요.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이 경기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안 좋대. 손님들 이상하고. 제가 오늘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릴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기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유 설명드릴게요. 뭐든지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 없는 건 없는데요. 경기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해요? 경기가 안 좋대요. 그래서 그럼 옷을 좀 깨끗이 입으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 당신은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못한 거야. 혹시 식당 가서 사장님이 옷 지저분하게 입고 있으면 맛있게 생각이 돼요? 보세요.
손님과 사장님의 차이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사장님은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는 힘드니까. 또 한 가지, 가격이 싸요. 정말 좋은 재료 썼다고 생각하십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손님들 바보다. 내가 좋은 재료 써서 싸게 파는데 너네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내가 안 남고 파는 거야. 그래서 옆집 가게 얘기죠. 저 사람들은 수입산 막 안 좋은 고기 써서 파는데도 비싸게 먹잖아. 멍청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근데 그 다 떠나 생각해 보세요. 싸면 뭐예요? 중국산. 비싸면 중국. 이게 손님과 사장님의 생각의 차이예요. 오늘 이 생각만 갖고 가시면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장사를 잘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지. 결과적으로 제가 정말 비교적인 얘기 하나 하면 의정부에 있던 해물탕집인데 가게를 바꾼대요. 다른 걸로 오리집으로 60평이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해물탕이. 근데 왜 바꿔요? 그랬더니 장사 안 되니까. 당연히 하루에 35만 원 팔았어요. 근데 오리집을 바꾸는데 제가 정말 멱살잡이 하고 싶었지만 그 정도 안 되니까 말렸어요. 다행히 말 들었어요. 왜요? 그 당시에 의정부 오리집은 전부 다 200평, 300평은 기본이었어요. 다 500평이에요. 1000평도 있었어요. 근데 60평 가지고 한대요 장사.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근데 해물탕이 다행히 맛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거꾸로 올렸어요. 그러고 얘기했어요. 왜? 그 집은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멀리 동네에 있었어요. 떨어진대. 그래서 얘기했죠. 사장님, 가격이 싼 거는 동네 어디 가나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당신네 사장 가격 올려면 뭐예요? 기름값 들고 시간 들고 와야 되는데 누가 오겠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제대로 된 걸 해야죠.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격을 올리고요. 실제 결과는 어떤지 아세요? 하루에 아까 35만 원 팔았다 그랬죠? 한 600만 원까지 팔았어요. 실제입니다. 이 장사는요, 이 사업은 누구의 마음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손님의 마음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 남들 컨설팅 잘한다고 합니다. 저는 컨설턴트를 교육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컨설팅을 갈 때 사장님을 거의 물론 가서 확인 다 점검하고 하지만 그 집을 들어갈 때 어떤 생각 들어가냐면 이 집에 누가 올까를 고민하고 가는 거예요. 과연 이 집에 누가 오지? 근데 이 집에 올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좋아할까? 인테리어를 좋아할까? 사장님의 서비스 방식을 좋아할까? 메뉴를 좋아할까? 아이템을 좋아할까? 가격을 좋아할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갔을 때 그 좋고 나쁜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집에 와서 그 물건을 살 때 정말 기분이 살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매칭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고민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은 대부분 그 고민을 어떻게 얘기해? 바보 같은 손님이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다. 사실 인테리어도 한 부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테리어 회사에서 하게 된 계기는 한 가지. 원래 건설회사 다녔어요. 내가 식당을 이제 건설 IMF 때 식당 그 회사 부도가 나서 그만두고 식당을 하게 우연찮게 하게 된 거야. 아까 처음에 전전세 하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려고 인테리어 공부를 했었죠. 건설 다 했으니까. 그런데 컨설팅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너무 비싼 거예요. 쓸데없이 너무 많이 해요.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시작한 계기가 됐는데 이것도 강의를 하게 돼요. 왜? 이것 때문에 장사가 잘 되어 있거든요. 뭐부터요? 외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인테리어 어디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지만 그래도 돈이 있으면 주머니에 돈 많으면 그냥 많이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하지만 별로 없잖아요. 한정적이거든요. 돈은. 그럼 어디부터 할 건지 인테리어를 어디부터 많이 해야 정말로 손님이 좋아할 건지 좋아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매출이 일어날 건지를 봅니다. 목적은요 한 가지셔야 돼요. 많은 분들 제가 위식업 그 유생교육도 하는데요. 신규에 가면 대부분 그러세요. 아우 그냥 먹는 장사가 제일 쉽고 나 음식 잘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지금 대부분 유식 다 문닫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외식한다 그러면 지금 뭐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깃집 하세요. 치킨집 하세요. 호프처럼 이래요. 왜? 그 중에서도 잘 특별한 걸 하려면요. 정말 특별한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오딱 같은 거 지금도 하신다고 있어요. 오딱 좋아하시는 분? 네. 가보세요. 갈비, 돼지갈비 좋아하시는 분? 훨씬 많잖아요. 많은 걸 해야죠. 오딱을 하면 어떻게?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소장님, 오딱 잘 되는 집 있어요. 그럼 몇 년 됐어요? 거기 한 50년 됐어요. 그러니까요. 오래된 집들은 괜찮아요. 이미 소문났어요. 그렇게 해요. 제가 오늘 1시간 반 동안 그 얘기 할 거예요. 갖고 계신 거를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사장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한테 답을 좀 달래요. 답이 없어요. 왜 다른 줄 아세요? 제가 올해 68년생입니다. 남자고요. 전라북도 부안이 고향이에요. 제가 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혈액형 AB형이고요. 키가 170이 안 돼요. 자, 6개인데 저하고 똑같으신 분 하나 없잖아요. 가게를 갈 때마다 제가 1000개, 1500개를 가도 가게는 다 달라요. 위치도 다르고요. 파는 아이템도 다르고요. 아무리 똑같은 걸 팔아도 다 달라요. 하다못해 여러분 핸드폰 가게 있죠. 똑같은 핸드폰 팔아요. 근데 똑같이 장사가 잘 돼요? 아니잖아요. 잘 되면 잘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 뭐라 그래요? 물건만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핸드폰을 팔아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어느 정도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음식은요. 더더욱 그렇죠. 자, 이쪽으로 위식업. 네. 나는 뭐 소매업. 또 다른 거 뭐 있으신가요? 커피숍. 없으세요? 뭐세요? 뭐 파시는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예를 들어도 보통 보면 위식을 많이 들어요. 왜냐면 먹는 거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러세요. 나는 다른 건데 다른 거 특이한 거 말씀해 주세요. 네. 보드게임 개발. 네. 네. 혹시 기존에 있는 거 말고 특별한 게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어제 저기 신노년에 그분은 가게를 피자펍인데 3개인데 2개째 폐업하고 있어요. 피자펍인데 근데 그 건물주가 그거를 게임을 개발했는데 그게 대박을 한대. 건물주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피자펍이 왜 여기가 안 되느냐? 아이템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한 6년 전에 이게 아이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미리 소개 많이 하는 건 들어가서 이제 앞에 안에 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한 6년 전에 이태원에 세계 맥주 해가지고 한 150평 정도 하는 건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거를 20평이랑 30평에 맞춰서 축소해서 프랜차이즈 하고 싶다. 제가 그냥 왔어요. 안 된다고. 왜? 세계 맥주 60개로 놀려면요. 기본적으로 저쪽 문에서 여기까지는 맥주가 다 다른 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20평, 30평 못 넣어요. 넣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위에 워크인 냉장고도 걸어다니는 냉장고는 정말 커야 되거든요. 못 넣어요. 근데 그걸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보고 이런 거 안 해보셨니? 네, 안 해봤다고 그거 왔어요. 실제 그 집 지금 아이템 6년 전이니까 활성화 되지 않았고요. 자금 있던데. 아까 피자팝 얘기했죠? 그 아이템이 그렇게 했을 때의 부작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들 때는 되지만 안 되면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템이나 인테리어나 서비스 방식이나 판매 방식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교재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네.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인테리어 쪽에 상표등을 해놓은 겁니다. 사람들도 하나 만드세요. 상표등을 해서 나중에 영업할 때 쓰세요. 있어 보이잖아요. 까놓게 있어 보이거든요. 상표등도 브랜드 마찬가지, 뭐든 마찬가지. 브랜드 특허 다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법무사 통하면 한 90만 원 돈 나와요. 한 아이템에. 근데 저는
요거 네 가지 등록해. 뭐 인테리어도 있고 뭐 또 있어요. 행사까지 네 가지나 들으면 400만 원 정도 나와요 거의. 그래서 24만 원을 등록했어요. 어떻게? 홈플러스 키프리스라고 들어가면 특허청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하루만 좀 고생하면 혼자 등록할 수도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하나씩 만드세요. 상표 등록. 네, 여기 있고요. 이거는 교재 없을 겁니다. 이거 잠깐만 고민하고 가겠습니다. 네, 질문 드릴 때 여기 계시면 답을 잘 알아서요. 이번 답 잘해주셔야 됩니다. 사람 얼굴이 있습니다. 코 길이가 있고요. 얼굴 길이가 있어요. 코 길이가 길어 보인다. 자, 꼭 하셔야 돼요. 코 길이가 길어 보인다. 얼굴이 길어 보인다. 네, 똑같다. 네. 똑같은 그림입니다. 모자 창이 있고요. 높이가 있어요. 모자 창이 길어 보인다. 높이가 길어 보인다. 똑같다. 네. 이거 제가 그렸거든요. 그릴 때는 제가 똑같이 그렸어요. 근데 화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화면이 나왔을 때 정확히 높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림을 봤는데 어떤 분은 코가 길다, 어떤 분은 얼굴이 어떤 분은 똑같대요.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이템, 상권, 서비스 방식 이런 것들을 한 번 좀 고민해 보시라고요. 정말 내가 잘 보고 있는지, 내가 맞는 건지, 누가 좋다고 그러길래 봤는데 정말 좋은 건지 정말 고민하면 내가 보는 것과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이 전화 와서 계속 그래요. 나 이 아이템 성과가 좀 도와주세요. 제 인테리어에서 갖고 이거 도와주세요. 안 해요. 그럼 정말 욕해요. 12시에도 막 전화 오는데 이거 될 것 같은데 6개월인데요. 정말 망했어요. 투자 많이 했거든요. 어렵다니까. 많이 고민하세요. 내가 지금 남들이 좋다는 사업, 지금 잘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잘 될 수 있는지도 꼭 고민하셔야 돼요. 네, 뭐 보이시나요? 네. 이 그림은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근데 보여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 정말 잘 된대요. 특히 다단계 판매 방식이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정말 호도돼가지고 당장에 사기가 됐으니까 나쁜 거지. 여러분 다단계 아닌 게 있어요? 하다 물도 직접 공장에서 사드신 분 있어요? 없어요. 다 당 유통 도매 소매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다단계를 정말 실수도 없는 걸 해요. 그 사람들 많이 해요. 왜 할까요? 돈 든다니까 귀에 듣고 오 좋아 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지 않으면 안 하겠죠. 그래서 고민하시라고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는 좋은 사람, 좋은 형태죠. 여기는 악마, 나쁜. 예를 들면 이미 악마를 알아요. 그러니까 피하겠죠. 천사는 좋으니까 오 좋아 하겠죠. 하지만 다시 고민하세요. 천사 악마를 정말 맞는지, 장점과 단점이 정말로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다단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아이템이 이거인데 우리가 듣기에는 천사로 들으면 그걸 하겠죠. 하니까. 그래서 꼭 아이템이나 상권, 판매 방식, 인테리어 이런 것들 가격 이런 거 하실 때 고민하세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고민하세요. 두 개를 같이 고민해야만이 장점이 단점을 이기면 성공하는 거고요. 내가 생각했던 단점은 무시하거든요. 무시하면 이 단점이 장점을 이겨버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또 단점은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고민하셔야 돼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고민한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인테리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성이, 그다음 환경, 그다음에 정보가. 이게 약간 이중적이에요, 전부 다.
왜 이중적이냐면 이 감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착합니다. 나쁜 사람이 더 많은 거 알죠? 아니에요. 더 착해요. 두 번째, 성질이 급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성이나 이 성질 급한 이 서비스 방식이나 판매 방식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감성은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초코파이 하나로 성공했잖아요. 정 하나로. 이게 우리나라 감성이에요. 두 번째, 속도 뭐 있어요? 쿠팡이요. 당일 배송하니까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일하시는 분이 힘들어요. 정말 돌아가시죠. 이 성격이네. 그러면 내 아이템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내가 어떻게 감성적으로 접근할 건지, 두 번째 어떻게 빨리 제공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실제로 제가 아까 유명한 데서 했다고 했죠. 제가 이제 책임자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이서 이쪽으로 앉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이렇게 일부러 돌아서 가요. 물 가지고. 그러면 저기요 불러요. 네, 물 주세요 이래요. 정말이에요. 물 가지러 가는데도 말 안 하면 네 저기요 네 물 주세요. 근데 제가 네 물 드리면 주문 받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잖아요. 일부러 또 안 가봐요. 물 가져올 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성격 급한 것과 그 다음에 착한 거를 꼭 인식하시고 판매 전략, 그 다음에 판매 프로세스, 좀 저기 하면 판매 프로세스인데 이게 왜 서비스 방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테리어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환경 아시죠? 이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이제 의식이 고급화됐어요. 그 고급화된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인식을 어떻게 매칭을 할 건지. 그런데 이게 되게 아까 이중적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손님들은요 사장님들이 더 전문가인 걸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척을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는 거예요. 이 사람 잘한다. 겁먹으면 안 돼요. 이미 그분들은 알아요. 그냥 나도 좀 알아라고 얘기하는 것 뿐인데 조금 그렇게 얘기하면 겁을 먹고 손님을 자꾸 피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손님은요 사장님보다 더 잘 몰라요. 어떻게 잘 알겠어요? 그리고 손님도 알아요. 사장님도 더 잘한다는 걸. 근데 갑자기 그쪽에서 훅 들어오면 무서워서 피하면 절대 안 돼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이런 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정보화. 어디서 그렇다더라 카드라 통신의 사람들이 많이 마시고 가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불구하고 인터넷 해야 된다. 왜? 정보를 찾아야 된다. 제가 가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브랜드 한번 인터넷 쳐보는 분도 없어요. 뭘 하는지도 몰라요.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인터넷 많이 한다는 뭐 인스타그램 뭐 제가 죄송한데 브랜드 얘기 이해해 주시죠. 저희끼리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홍보하거나 뭐 폄하하거나 이런 의도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터넷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데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본인은 정작 자기 브랜드를 한번 인터넷에 쳐보지도 않아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인터넷 못하는 거 어떡하죠? 왜 고민하세요? 리뷰를 물론 리뷰라는 걸 손님들이 써주기도 하지만 뭐 자기가 돈 주고 작성도 하지만 대부분 누가 써요? 고객이 써요. 그죠? 그럼 한 번 또 고민해야죠. 내가 쓰지 않아도 고객이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내가 인터넷에서 배워서 하는 게 1번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선물을 과자를 주는데 판매를 할 건데 그냥 과자 주는 것과 이 과자를 줬을 때 그 사람이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하면서 이거 너무 맛있어서 사진 하나 찍을래? 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적으로 하면 지금 식당 같은 데 가서 얘기하면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좀 맛있게 해줘봐요. 그러면 아유 보기에는 그래도 맛은 최고야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대. 근데 맛은 최고야.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많은 분들이 요즘 조미료 안 쓴다고 그러잖아요. 또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정답을 하는 것들이 정말로 정답인지라고 고민해보자 이런 뜻이 많이 있어요. 자, 미원 안 드시는 분, 조미료 안 쓴다나, 네, 들어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혹시 라면 안 드세요? 네. 술은 드세요? 술은 안 드세요? 아, 네. 술에도 조미료 들어있습니다. 네. 라면 많이 들어요. 조미료 아니라 어쨌든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손님들이 와서 아유 이 집은 조미료 많이 안 들어가죠. 천연 수주 해도 본인은 집에 라면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이미 통조미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까 환경 얘기했죠? 그래도 안 썼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미 우리는 거기에 다 준비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정부 지원 사업 작년에 여러분도 이제 여기 정부 지원 받으시겠지만 내년에 많이 찾아보세요. 최고 2천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정부에서 무료로 주는 거예요. 한 가게 재작년에 22년도에 1,700 받아서 홍포집인데 테이블 5개 있어요. 그걸 받아 리모델링 했거든요. 35만 원 팔던 가게 지금 120만 원 팔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배가 계속 나와요. 술을 자꾸 공짜로 줘요. 안 먹는다 노라를 주는데 그분이 조미료를 안 쓰세요. 왜? 본인이 안 먹어요. 남편도 안 먹어. 그래서 그 당시 오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 집 맛없대요. 근데 본인은 맛있대요.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고. 근데 제가 어제 봤어요. 쇠고기 다시 다시 만원 방에 다 손님이 왕이라니까. 근데 또 이렇게 이중적으로 말씀드려. 이제 절대로 가고 하시면 손님이 왕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장님들이 왕이에요. 그런 배짱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사실 인테리어 컨셉을 만드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걸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면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너가 이제 안 먹어도 돼. 할 정도로 드셔야 돼요.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경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쟁사인데 그래서 손님 왕은 아니에요. 하지만 손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경쟁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보시면 원가, 품질, 기술, 마케팅, 디자인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원가를 따지기도 하고요. 품질을 따지기도 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이제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본. 근데 기본에서 머물러서 사시면 안 돼요. 이건 기본이고요. 맛은 이제 기본이에요. 평균화 다 됐어요. 품질도 거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산 그러면 저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꼭 다 중국산 저가일까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것도 있지만 들어오면 사람들 인식이 이미 중국산이 되기 때문에 안 사니까 판매가 안 되니까 안 들어올 뿐이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마케팅 디자인 이거를 거의 십몇 년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 얘기했어요. 자, 이제 우리 삼성은 뭐다? 디자인이다. 기억나시나요? 네. 이미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아니야 맛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실 좀 장사 잘 괜찮아요. 저는 항상 그래요. 목적은 사업이 잘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안 됐을 때가 문제인 거죠. 지금도 사실은 목적은 저는 그렇게 봐요. 잘 되는 분은 상관없어요. 안 되는 분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이 잘 되면 더 잘 되면 좋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미지. 이 아까 이 브랜드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인테리어는 예쁘고 좋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브랜드를 이미지화시키는, 내 사업을 이미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주 고객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요. 나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다음에 서비스, 판매 방식, 아이템, 가격, 그 다음에 어디에서 상권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컨셉을 설정하고 브랜드화시키고 차별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는 거예요. 이 차별화라는 개념은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고. 물론 지금 정치적인 어떤 색깔 TV에서 계속 부정적인 건 얘기 나오면 경제는 떨어지는 거예요. 소비가 떨어져요. 근데 소비가 떨어지면 그냥 있느냐? 안 그래요. 풍선처럼 있잖아요. 다른 데 소비가 늘어나요. 항상 그랬어요. IMF 때, 코로나 때 조류독감 많이 있었죠? 근데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뭐 안 먹어요? 닭, 치킨 안 먹을 뿐이 뭘 먹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먹어요. 풍선 같은 거예요. 코로나 때 많은 걸 바꿨어요. 그 중에 강의도 많이 했어요. 많이 안 했고요. 근데 그럼 코로나 때 모이지 말라니까 뭐 많이 했어요? 배달이요.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배달이 이제 늘었다 이제 줄어드는 시기지만 그래도 그 패턴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그 통계청에 들어가 보면요, 거기 나와요. 서울시나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보면 상권 분석 서비스가 있어요. 나중에 꼭 확인해 보세요. 본인 그 상권 가보면 여기는 이제 그 소상공인 상권 분석 서비스 들어가 보시면 거기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데이터가 다 뭘 가지고 해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데이터화 시킨 거예요. 거기에 보면 소비 매출은요, 소비 비용은 카드가 계속 늘고 있어요. 위식업 비용도 늘고 있고요. 계속 옷 다 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줄고 있대요. 그거 왜요? 내 가게만 안 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내 가게. 왜?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나는 죽어도 배달 안 해. 나는 오는 손님한테 잘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적응하고 어떻게 판매할지를 빨리 바꾸시니 그게 잘하신다. 시대가 바뀌고 있고. 저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강의도 20년 했어요. 강의 스타일 맨날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요, 이거 저 경우는 아니에요. 저희 스승님의 경우 은퇴하셨거든요. 정말 설문지 쓰시잖아요. 이제 그거 봤어요. 젊은 분으로 해주세요. 재미있는 강사 해주세요. 정말 쇼크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날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익스테리어. 제가 제일 중요한 생각인데 익스테리어예요. 물론 이제 아이템은 다 다르겠지만 고객이 입점하는 매장 있는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독으로 있는 매장은 최고 좋죠. 제가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담인데 여기가 이천에 있는 그 저기에요. 그 한정식집. 제가 시식을 하는데요. 여기 12첩 반상에 2인상을 받아놓고 제가 시식을 했거든요. 요 계단 내려오는데요. 배고프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일은 식사와 달라요. 정말 그거 다 먹고 했는데 계단 내려오는데 이게 배고팠어 진짜. 오다가 여기 냉면집 맛있어 냉면 먹고 보세요. 이 가격 이렇게 다르죠. 물론 이런 가격 다 얻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가격을 얻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 3층에는 예를 요 가게면 저한테 멀리서 소장님 저 3층 저거 제가 얻은 거예요. 어디요? 아 저기요 저기. 무슨 뜻이 아세요? 제가 보는 건 손님들 눈으로 보는 거고요. 사장님은 내 가게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보는 법을 잘 보셔야 돼요. 손님은 어떻게 보여요? 여기에서 어느 가게인지 손님이 잘 봐요? 물론 내가 저기 가야겠지라고 생각하면 보죠. 근데 저기 있어요. 나 갈래.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는 이 집
같은 거. 이 점은 제가 뒤에서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익스테리어는 가시성, 차별성, 전문성이에요. 가시성 잘 보여야 돼요. 두 번째, 다른 옷과 달라야 돼요. 세 번째, 뭘 파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지금 카페 하시는 많은 분들이 특히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특히 대학가 가면 정말 영어 딸랑 써는데 저도 영어 잘하지 못하지만 영어를 읽을 수 없는 영어가 있어요. 뭘 카페예요, 카페. 근데 꼭 가면 장사가 안 된대요. 자기는 정말 좋은 메뉴를 갖고 있는데. 내부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편리성과 효율성. 내부는 어떻게 한다? 동선이 제일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손님이 와서 가게에 들어와서 편하게 먹고 그리고 돈을 잘 지불할 수 있는 것을 공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외부 돈을 많이 쓰고 정말 안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성을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게 동선이고요. 그래서 직원과 고객에 대한 효율성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사장님들이 동선을 잡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제품을 진열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손님 받을까를 고민해요. 그게 많이 팔린다고 생각하죠.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많이 사갈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좀 달라요. 사장님은 진열을 많이 하고 손님 많이 받고 싶어 해요. 제 생각은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많이 팔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되게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은 이 효율성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객과 직원 다 똑같이 나누고 나눠놨지만 이 뜻은 뭐냐면 고객도 편해야지만 직원도 편해야 돼요. 직원이 불편하면 손님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직원도 편하고 고객도 편해요. 제가 아까 좀 크다는 그 회사 가게 식당 얘기했었죠? 거기는 제가 꼭 얘기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꼭 생기고 있는데 직원 화장실을 별도로 해주십시오가 제가 했어요. 1번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고 있어요. 우리 휴게실도 있고.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 식당으로 예를 들어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빨리 이해할 수 있으니까.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깨끗한 막 지저분하겠죠, 앞치마가. 그럼 화장실을 가려면 어디로 가요? 직원 화장실 없으면 어디 고객 화장실로 가겠죠? 그럼 대충 옷 벗고 가겠죠? 그럼 손님 딱 마주쳤어요. 그럼 손님 어떻게 봐요? 야, 저렇게 하고 음식 하나 보다 하면 음식만 있을까요? 없다. 직원도 그래서 중요하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 앞에 그 횟집이 하나 있어요. 제가 코로나 바로 직전에 리모델링하고 메뉴 컨셉 잡았던 분인데 코로나 때 매출이 계속 올랐어요. 실제로 올랐습니다. 코로나 때도 올랐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매출이 떨어져요. 이유가 뭐냐면 객단가가 기존에 3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객단가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객단가 3만 원인데 객단가를 제가 6만 원까지 올렸어요. 근데 서비스는요 옛날 3만 원짜리 같이 해요. 손님 와도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객단가 6만 원이면요 2명 가면 12만 원이고 3명 가면 18만 원이에요.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서비스 방식이요 손님 와도 네 인사도 안 하고 이래요. 한 번 갔던 사람은요 자꾸 떨어지는 거죠. 지금은 겨울이라 장사가 잘 되긴 합니다. 저는 알바에다가 주방 들어가서 한다고 했어요. 주방 인테리어 똑같습니다. 주방도 인테리어 작업을 합니다. 가장 위험한 거 아까 사업을 한번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걸 안 하셨던 분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의 말을 듣느냐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를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주방 입구가 여기에요. 근데 전에 했던 만약에 실장이나 내가 했던 경험을 했던 분은 어떻게 옛날에 문이 이쪽에 있었어요. 문이 그죠? 그러다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 이 기구가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안 돼요. 나 전에 일할 때 이게 여기서 여기다 꼭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주방 동선이 꼬이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옷가게도 어디 마찬가지입니다. 동선이 꼬이면 사람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가 훨씬 더 들어가요. 실제로 저기 그 장위동에 그가 예수빈가 뭐 수바라 있죠. 그 앞에도 그 순댓국집인데요. 이번에 컨설팅 갔더니 순댓국집이에요. 순댓국 매출을 올리는 건 뭐냐면 순대볶음이에요. 가게 있으니까. 근데 볶음을 뺐어요. 그래서 왜 뺐어요? 그랬더니 입구가 잘못돼서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매출이 돼야 되는 그 메뉴를 이 동선을 못 잡아서 빼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여기 오픈한 지 한 달 됐거든요. 다시 뜯어 다시 하고 있어요. 이 동선이라는 것도 되게 판매 방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인테리어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동선이라고 합니다. 현세 설정이 있습니다. 뭐 간단히 설명하면 거시적 지금 뭐 정치적으로 되게 복잡하죠. TV에 막 그저 나오죠. 되게 중요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거는 내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반대적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 형님이 저 계엄 딱 죄송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얘기 아니에요. 저희 형님 얘기예요. 하자마자 그때 10시, 11시 했잖아요. 1시 반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주식 떨어져서 큰일 났다고. 그만큼 이 외부적인 조언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적인 것도 그러면 형 지금 있는 돈 가지고 주식 최대한으로 떨어졌는데 좋은 거 지금 사세요. 그잖아요. 반대적인 분 있는 거 다 나쁘고만 아니.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돼요.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와 관계된 것들 볼 필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어떤 아이템 선정할 때 제가 처음에 장사 아까 좀 잘했다고 자랑을 했지만 그때는 대표자하고요 아이템은 좀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좋은 아이템이라는 건 오래 가고 오래 가면 뭐냐면 딱 바로 생겼다가 뭐 혹시 계속 오래했지만 탕후루 같은 거 6개월 갔거든요. 옛날에 혹시 컵 스테이크 아시나요? 홍대에서 스테이크 잘라서 이렇게 컵밥으로 먹던 것도 있어요. 컵밥 나오잖아요. 6개월 갔거든요. 유명하니까 그걸 딱 하는 그런 아이템 말고 오래 가는 것들. 지금도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었는데 형태가 바뀐 것들. 그런 아이템. 어떻게든 꾸준히 있는 아이템. 그런 오래 갈 수 있는 아이템과 상권. 좋은 상권이 아니고요. 이 아이템에 맞는 상권, 상권에 맞는 아이템. 그리고 서비스 방식도 아이템과 상권에 맞는 서비스 방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도 아이템과 상권과 서비스에 맞는 적정 자금을 가지고 대표자가 제가 지금 창업 컨설팅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은요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안 되면요 좋은 아이템, 좋은 상권, 좋은 서비스, 좋은 장소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사장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장님들의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 이해시키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금을 아까 얘기했죠. 세계 맥주 전문점에서 60평에서 150평에서 해야 되는데 그 30평을 줄일 수 없다는 거. 이게 자금. 많은 분들이 이러거든요. 너무 잘 되니까 나 이거 150평 하던 건데 나 이게 20평에서 할래. 이런 건 안 된다는 뜻이 이게 자금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안 된다는 거고요. 좋은 아이템과 맞는 상권, 그 서비스, 이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또 말씀드린 외식업 쪽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콩나물국밥을 얼마짜리까지 만들 수 있어요? 유식업 하시는 분. 유식업. 손 하나도 안 드십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유식업? 콩나물국밥 얼마짜리 만들 것 같아요? 시중을 만들면. 저는 한 25,000원까지 만들 것 같아요. 콩나물국밥을. 어떻게 해요? 전복 넣고, 막지 넣고, 새우 넣고 하면 돼요. 어디서 팔아요? 골프장 앞에서. 그죠? 지금 시중에 콩나물국 얼마씩 한 2,000원, 3,000원, 한 3,000원, 3,500원 하나요? 네. 네. 그래요? 네. 좋습니다. 한 7,000원 하나 볼게요. 그러면 아까 25,000원 콩나물국밥을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쪽으로 앉아 계시면 제가 물대면 주문 받겠습니다, 사장님. 네. 사장님, 얼른 주문해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25,000원짜리. 근데 7,000원짜리 싸게 판다는 3,000원 정도 팔거든요. 그럼 3,000원 콩나물국밥집에서 3,500원 콩나물국밥 먹으러 왔는데, 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쪽으로 앉으시고요. 그러면 3,000원 들어간 사람이 황당하게 하겠죠? 3,000원짜리. 그분한테 서비스 방식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요. 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앉으시고요. 물은 셀프입니다. 이게 3,500원 서비스의 뜻이에요. 3,500원짜리 아까처럼 풀서빙을 하면 어떻게 사람을 하나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손님이 이미 알아요. 싸게 팔면 서비스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먹는 것 뿐이에요. 이 다 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똑똑하다는 거예요. 과하게 서비스할 필요 없고 과하게 서비스 안 할 수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래서 서비스를 아예 없앴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예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메인이 있고요. 서비스가 있어요. 10,000원이라고 치겠습니다. 서비스가 가치가 올라가면 손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리 서비스를 많이 줘도 이거는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떨어져요? 메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서비스라는 개념을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서비스는 공짜가 아니고 뭐다?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손님, 사장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는 거 1,000원 남는 건데 내가 거기서 500원 들 먹고 500원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손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네가 그래도 남으니까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식당 혹시 그런 경우 있으시죠? 치킨 줄 서가지고 오늘만 10,000원 해가지고 한 집도 지금 혹시 남아있는 집 보셨어요? 없어요. 그게 그 이유예요. 내가 10,000원에 사 먹었던 치킨은 절대로 그 다음에 20,000원 주고 사 먹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절대 혹시 신규 오픈하실 때 이벤트는 절대 반값 할인하시면 절대 안 될 거예요. 단 반값 언제 한다? 실제 그 가격을 나중에 반값에 팔려고 할 때 그때 반값 하시는 겁니다. 올리시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아이템은 위식업 서비스 다 있겠죠. 이거를 전문 아이템, 판매 수량, 종류, 주력 상품, 판별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고민하실 거 아이템과 주력 상품 꼭 같이 갖고 가실 거. 물론 다 중요합니다. 이 주력 상품이라는 개념을 왜 보셔야 되냐면 내가 팔면 팔수록 돈이 되는 상품을 꼭 개발하셔야 됩니다. 물론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는 다종을 많이 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얘기합니다. 이 쇼핑몰은 뭐가 주력입니까? 라고 꼭 물어봐요. 그럼 그분들은 그렇게 우리는 다 좋습니다. 라고 안타깝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하는, 물론 정말 큰 대형 쇼핑몰 괜찮아요. 많이 들어오니까.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크진 않잖아요. 소형이니까 꼭 분명히 전문 아이템이면서 주력 상품을 꼭 개발하셔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위식업 개념을 보는 건데 나중에 이제 그 소매라인 다 포스를 하실 건데요. 이렇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제가 가렸어야 합니다. 이거 읽으시는 분 계세요? 뭔 말인지? 없죠? 네, 여기 보시면
메뉴가 이게요. 몇 가지 있어요? 79가지. 이게 거의 8개월 정도 봤던 거예요. 8개월. 그런데 보시면 8개월이면은 240일이에요. 240일 중에 뭐 볼까요? 진미채 튀김 한번 볼까요? 진미채 튀김 28개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한 열흘에 한 개 정도 나간 거예요. 근데 못 버려요. 왜 못 버리냐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와서 열에 한 번 안 돼 진미채 튀김 하나 먹었는데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요걸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하는 거예요. 손님이 와서 진미채 튀김 하나 주세요. 먹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장님, 제가 강남에 정말 장사 거기 정말 잘 봐. 맨날 줄 서서 먹는 집인데 그 집 진미채 튀김 팔거든요. 근데 그 집보다 10배나 맛있어. 여러분들 버릴 수 있어요? 그걸 못 버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이게 나한테 효율성 돈이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이걸 잘 만들고 못 만드는 게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제일 많이 팔린 것들이 나한테 결과적으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거 주력 상품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데 보세요. 이 집 메뉴판에 가보면요. 이 글씨나 똑같이 돼 있어요. 제가 주력 상품이라는 얘기했던 건 그만큼 내가 돈 드는 메뉴를 훨씬 더 크게 아이템을 홍보를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컨셉이 뭐냐? 이 컨셉 되게 중요합니다. 생명력, 그 다음에 주기. 이 주기란 건 뭐냐면 아이템이 계속 없어진 같지만 또 나오고 하는 것들이 기간이 있어요. 그 주기. 그 다음에 경쟁력, 이거는 동그라미를 세게 쳐주시고요. 차별화도 세게 쳐주시고, 스토리텔링도 세게 쳐주시고. 이 뜻은 뭐냐? 아주 간단해요. 제가 계속 유지갑 보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동네에 짜장면집 3개인데 짜장면집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럼 4끼 드시는 분 없죠? 결국은 짜장면집 하나 더 생기면 어떤 거예요? 내가 다른 집에 있는 손님을 내가 데려와야 돼요. 특별한 아이템이 아닌 이상. 그렇다고 특별한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막 몰려서 와 저거 좋으니까 새로 하겠다?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아까 차숙하다 그랬죠? 그 특징이 뭐냐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아요. 내가 먹었던 걸 먹는 거예요. 내가 샀던 걸 사고 그러려고. 그래서 이 경쟁력과 차별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지금 기존에 있는 점포와 내 아이템과의 싸움이라고 보는 거죠. 되게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주 수익이 되는 상품,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진율, 판매비. 이 마진율이라는 게 보면 그래요. 수익이거든요. 사장님들은 나중에 사업계획서 쓰시는 모르겠는데 사업계획서 단어로 써보시고요. 수익률은 되게 저스트하게 그리고 넣을 거 다 넣으시고 예를 들면 내 인건비도 넣으시고 가끔 제가 농담상 이렇게 제가 이제 강사도 있고 하지만 컨설팅을 하면 하루에 한 30만 원, 50만 원 실제 나라에 정해진 게 30만 원입니다. 나라에 정해진 게 제가 가끔 농담만 이렇게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 이건 비싸요 그럼 얘기해요. 얼마인데요? 30만 원 되면 근데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거의 2시간 컨설팅이거든요. 얘기해 농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내포되어 있는 무슨 얘기냐면 사장님들의 인건비를 책정을 꼭 하셔야 된다. 내가 한 달에 하루를 일하고 한 달을 일했을 때 내 인건비가 얼마인지는 꼭 정해놓고 내가 사업을 했을 때 과연 그 비용이 나오는지 아닌지가 확실히 정해놓으셔야 된다. 이유 내가 회사에서 일해도 300원 벌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300원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사업한다고 300이 안 나와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수익금을 분명히 준비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망하지만 나 뭐 얼마 벌면 되지 뭐 나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장님들의 인건비를 계산해서 그 비용을 수익으로 넣고 시작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를 가서 일을 해도 300은 나오니까 본인이 그렇다면 300이든 400이든 500이든 1000만 원이든
내 비용을 꼭 준비를 하시라는 그 뜻입니다. 네. 누구한테 판매할 거냐? 아까 얘기했죠? 남녀, 주부, 직장인, 학생이 있는데 남자 10대인지 남자 40대인지 여성 20대인지 여성 60대인지 직장인 20대인지 직장인 남자 40대인지 직장인 여성 20대인지 타겟팅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말 있잖아요.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이미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대 당신들 달라라고 이미 결정돼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저는 꼰대라는 말을 저는 좋아집니다. 사실 좋아해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꼰대가 되지 않는지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꼰대 안 되려고 노력하고요. 근데 조금 또 이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고 꼰대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세대가 다른 걸 내가 한꺼번에 다 아우르겠다?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개성들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미 중심 타겟층 꼭 선정을 하고 나머지 세대는 어떻다? 덤이라는 개념을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얼마에 팔고 어떻게 팔 거냐? 판매 단가, 객단가, 그 다음에 판매 방식, 영업 시간들. 어떤 분이 우리 옆에 그 해장국집인데 아주머니인데 24시간 하신대요. 영업 시간 24시간 하세요. 365일. 근데 가면 눈으로 자요. 그러면서 아까 손님 엄청 많았대요. 또 어떤 날에 손님 하나도 없대요. 그런 건 좋아하지 않아요. 정해진 걸 제일 좋아하죠. 그리고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전단지, 기업선물, 이벤트 이런 것들. 홍보도 방식도 똑같아요. 지금 전단지 무지 많이 합니다. 지금도 저점을 내리면 전단지 많이 줘요. 그러면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로 전단지를 하면 좋은가? 아니면 다른 거 하면 좋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요. 전단지도 하고 기업선물도 하고 SL 다 해도 돼요. 하지만 돈은 한정적이에요. 그러면 일단 먼저 뭐부터 해요? 가장 효율적인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전 그래서 전단지보다는 개인적으로 기업 선물 쪽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꼬맹이가 지금 막내가 이번에 군대 갔어요. 21살 먹었네. 우리 그 아는 지인 집에 가면 그 아이의 머그컵을 돌 때 줬던 머그컵을 저한테 줘요. 아들 거니까 이걸로 물 주세요. 20년 됐습니다. 진짜. 보세요. 전단지는 혹시 집에 가면은 피자 전단지 붙었으면 세세하게 가격 보시는 분. 뭐부터요? 이런 거 누가 붙여서 또 하고. 지하철에 하시는 분 전단 주시면 다 가져. 저 꼭 받아줘요. 그걸 하나로 다 합니다. 바로 줘요. 효과, 효율성을 봤을 때 어느 게 좋은지. 특히 이 기업 선물을 어느 비용을 할 거냐 더 들어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아까 제가 할인하지 말라고 했죠? 예를 들면 할인을 하면 그만큼 돈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할인하지 말고요. 제대로 그 돈을 줘도요. 기업 선물 충분히 해요. 비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전에 사 먹었던 줄 서서 먹던 치킨 한 마리에 50% 만 원짜리 치킨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매출이 필요한가? 일매출, 월매출, 연매출, 교육비, 주기금, 노후자. 이 부분은 제가 자랑하나 하면 창업 쪽에서 재무관리 강의할 때 제가 이론이에요. 처음에 욕했어요. 무슨 창업에서 재무관리하고 뭐 교육비 얘기하고 보험도 들고 적금 들고 노후자금 해야 된다. 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했어요. 근데 지금 해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계신 분들이 창업을 그냥 내가 할 일 없어가 아니라요. 절대적으로 돈이 튀는 사업을 한다고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내 비용이 얼마인지. 왜냐면 창업을 시작하면 이제는 연금은 없어요. 퇴직금이 없다니까요. 퇴직금 어떻게 하실 건데? 여기서 만약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서 지금 폐업하시면요. 거의 보증금 없어요. 거의 다 날려요. 지금 내가 가진 걸로 자금 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창업을 했는데 보증금 다 날리면, 투자 다 날리면 이제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빨리 하는 창업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창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얼마 팔지, 그리고 연 얼마 팔지, 월 얼마 팔지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점포 이때 3조 보시면 컨셉이 있다 그랬죠? 아까 우리나라 정 있다 그랬죠? 네,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 재미. 혹시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셀프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추천합니다. 왜? 이거는 자기가 내 마음대로 조절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재미라는 부분에 들어가요. 옛날에 혹시 그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그 돈가스 집 가면 참깨 갈아서 먹으라 했던 거. 근데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거를 내가 만약에 감해서 뭘 하는 행동을 되게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저는 게임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해요. 근데 뭘 아이들 맨날 산대요. 다 그런 거. 기존에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추가해서 뭘 하는 것들. 이게 중요합니다. 상품. 이 상품은 뭐냐면 내가 뭘 팔지에 대해서 컨셉을 잡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을 파는 것에 따라서 내가 이 길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점포 이미지는 아이템 만든 이미지가 설정이 중요하고요. 익스테리어, 위부 보기를 위한 시각적 동기부. 이게 무슨 때면 여기 잘생기신 남자분들 계시고 예쁘신 여자분들 계세요. 다 예쁘시지만 혹시 처음에 맞선이나 아니면 소개팅 나갔을 때 상대방 얼굴을 봤어요. 봤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그럼 뭐예요? 일단 먹고 다음에 한번 만나시죠?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추리닝 바지 입고 막 머리도 이래가 떡져가지고 왔어요. 그럼 뭐예요? 커피만 마시다가 있다가 네 그거 오죠. 익스테리어가 그런 뜻이라. 대부분 사장님들은 뭐냐면 내부를 정말 잘 꾸며놔요. 그리고 상품을 준비해놓고 이제 손님만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손님이 밖에 봤더니 익스테리어가 뭐 이건 전문점 같지도 않고 뭐 이상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죠. 명확하게 지금 저희 동네 사실 염창역인데 상권 생각보다 좋은 상권이에요. 되게 좋아요. 전에 있던 고깃집한테 거기 집은 6개월 만에 문 닫고 나갔어요. 근데 거기 있는 가게를 쳐다보면 장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고깃집인데 너무 어두워서 알 수가 없어요. 밖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온 친구가 있어요. 젊은 친구, 제가 우연히 먹다가 이제 제가 이렇다 했더니 저한테 지금 다시 뭘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다음날 갔더니요 투광기를 밖에다 5개를 달았어요. 엄청 화난 거예요. 그러더니 손님이 꽉 찼어요. 그 친구는 역시 밝아야 된다. 그거만큼 익스테리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파는지도 되게 이 집이 뭘 파는구나 라고 확실히 알아요. 간판도 마찬가지예요. 간판도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고급스럽게 심플하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과연 그게 내가 판매하는 매출과 연결되는지는 고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칼라, 메뉴판 같은 거, 액세서리,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는 가장 도형물, 액자, 소품입니다. 인테리어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비용을. 브랜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브랜드 꼭 만드시고 캐릭터도 만드시고 로고도 만드시고 브랜드 캐릭터 로고 되게 간단해요. 5만원, 10만원만 주면요 다 만들어줘요. 본인들 캐릭터 하셔도 되고요. 아이템 만든 캐릭터 하시면 돼요. 되게
크몽이나 이런 데 하면요 5만원 10만원 다 만들어줘요. 그걸로 살펴동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이게 뭐냐면 지금 많은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프랜차이즈 안 하지만 내가 프랜차이즈 본사처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 많은 고객들이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됐다는 뜻이에요. 실제 이 브랜드를 제가 다 만든 브랜드입니다. 진짜. 제가 다 디자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 레고 가게예요. 레고인데 처음에 가맹점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 자기가 똑똑해요. 그래서 본사 자기가 만들었어요. 캐릭터 개발해주고 했더니 자기가 본사 만들어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어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간판, 익스테리어. 간판 점퍼 얼굴이에요. 그래서 차별성, 단순, 명확성. 이 집이 보면 아까 호프집 그 윗집 얘기하는 건데 여기다 매출 한 3배 들었어요. 원래 간판은 되게 비싸게 했던 집이에요. 원래가. 근데 오래돼서 색깔도 노후지고 해서 한 건데 제가 바꾼 걸 뭘 많이 바꿨냐면 여기 부분 뒤에 사진 나오는데 여기 부분까지 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단순 이런 거 보면 자꾸 뭘 써요. 글씨로. 안 읽어요. 절대로. 한눈에 여기는 윗집이네 라고 하는. 그래서 파란색을 많이 넣었어요. 사진으로 바꾸고 뒤에 보시면 아마 전후가 있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안전하고 편안하다.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뭐냐면 실제 제가 그 컨설팅하면서 공부한 게 심리학 공부를 했고요. 전공한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딸내미가 심리학과 나와가지고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교도관입니다. 청송교도소. 저기 청주 교도소에 교도관하고 있어요. 심리학과 나와가지고. 근데 왜 제가 심리학 공부했냐면 심리학이 이론이 아니고요. 그게 실험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통계를 갖고 있는데 저 옷가게 있잖아요. 이 실험을 했대요. 옷가게를 지금 좀 널널하게 놓은 데가 한 군데 그다음 꽉 차게 매장을 꽉 차게 해서 한 군데 실험을 했대요. 매출 어느 높습니다. 결국 어디가 높았어요? 헐렁하다가 높았대요. 이유가 있어요. 뭐든지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물건이 꽉 찬 데는 뭘 했냐면 손님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좁으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이 뭐가 생겼어요? 불만이 생기죠. 그러니까 매출을 안 이어지고. 근데 넓은 데는 오히려 자기가 편하게 쇼핑하다 보니까 오히려 매출이 높아진 거죠. 내부인들은 그렇다고 봅니다. 손님이 와서 밥을 먹든 물건을 사든 그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중요하다. 보통 옷가게 보면 많이 걸잖아요. 많이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 백화점에도 근무했거든요. 백화점에 잘 옷을 파는 분 매니저를 봤더니요. 정말 이렇게 합니다. 손님 오시면요. 옷을 한 벌 드리는데 어디를 막 뛰어가요. 어디 가요? 핸드백 가게에 가서 핸드백 구두 갔다가 이것 다 매칭 해보세요. 이렇게 해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그분이 그걸 다 사가요. 그래서 그 다른 가게에서도 그걸 계속 줘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내가 옷을 하나만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칭, 컨셉 이런 같이. 그래서 이 옷가게도 제가 컨설팅할 때 꼭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옷도 걸지만 거기에 대한 스카프, 선글라스 이런 것들 다 같이 하라고 해요. 실제 매출이 높아졌습니다. 옷을 많이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DP.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요 선택 장애가 있어요. 절대 못 골라요. 그래서 선택을 누가 해줘야 돼? 이제 사장님들이 해줘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위시덕 같은 거 한번 물어보죠. 전 항상 물어봐요. 이제 뭐가 제일 맛있어요?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뭐가 제일 맛있어요? 물어보면 딱 답이 나와요. 다 맛있어요. 네, 그거 말아요. 빵점. 정말 좋은 답은 뭔지 아세요? 네, 저희 집은 이 상품이 손님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시고 매출이 높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그거 사요.
손님들이 와서 이 집에 제일 잘 팔리는 게 뭐예요? 맛있는 게 뭐예요? 물어보는 이유는 당신의 사장님 의견을 묻는, 내가 또 이중적이라고 했잖아요. 사장님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요. 손님들이 제일 많이 사가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은 뭐예요? 사장님 대답할 때는 내가 제일 팔고 싶은 걸 답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보기엔 이게 제일 맛있어요가 아니라 저희 손님들, 단골손님 대부분 이 제품을 사가시고 매출이 제일 높고 호응도도 좋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DP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DP가 중요합니다. 같이 이거 보시면 되고요. 뭐 유식업이 없시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제가 그 세팅했던 메뉴입니다. 저기 남산에 있는 편백집인데 세팅했고요. 이분은 장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테이블을 그때 정확히 한 17개가 넣었는데 본인이 4개인가를 더 넣고요. 저한테도 승합했어요. 얘기 안 하더니 나중에 저기 떨어지니까 나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은 잘하고 있어요. 왜?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 직접 했던.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분들 다 얘기하면 그래요. 보기엔 이래도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하지만 이런 메뉴가 샀을 때 손님이 뭐예요? 잠깐만요. 나 사진 좀 찍고 올리고. 인터넷 누가 한다? 손님이. 사장님은 나는 그거 못하는데 왜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가 할지는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올리는 것보다 손님 올리는 거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여기 직원 이미지 사업자. 오늘 부탁입니다. 사장은 사장처럼, 직원은 직원처럼. 하지만 아이템을 맞게. 그 아까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요 집 있잖아요. 요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세팅을 했는데요. 거기 레고 맞추는 블록방인데 그 선생님들을 하는데 제가 가운을 약간 그 저기 식으로 맞춰줬는데 그 중에 주말 알바는 꼭 제가 외국어 잘하는 직원을 꼭 쓰게 했어요. 일산에 있었습니다. 외국어 그 직원이 오면 무조건 영어로만 해요. 모든 말을 다 영어로. 엄마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많은 때는 이거 일단 시급을 더 주죠. 영어만 쓰니까. 많이 좋아해서 정말 잘 됐어요. 두 번째. 또 한 개, 아까 제가 재미라고 그랬죠? 보통 그 블록바에 가면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애기 신발을 갖다가 선생님이 갖다 꽂아주고 관리해줘요. 거기는 그렇게 안 했어요. 신발장이 안쪽에 있어요. 카운터 쪽에. 밖에 떼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내 신발 가지고 와서 신발장에 넣고 키 주세요 하면 아이들이 그걸 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 신발장 거꾸로 제작하니까 요 사장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소장님, 다른 데는 다 안쪽에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까 재미라고 그랬죠? 아이들이 가서 신발 넣고 신발에 키를 주기로 했어요. 엄마들이 제일 좋아했습니다. 집에서 안 하잖아요. 여기 오면 하잖아요. 레고에 놀이방에 왔는데 아이들이 뭘 해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영어도 하고 그리고 신발 자기가 다 알아서 하고. 네. 이게 재미고 컨셉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아이템을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집과 차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네. 이건 이제 의식 쪽인데 이건 실제 제가 썼던 메뉴판이에요. 이 메뉴판 가지고 하루에 70% 메뉴, 20% 메뉴, 나머지 10%. 보통 실제 내가 컨셉트 메뉴판입니다. 이렇게 붙여요. 제가 이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막 끝과는 되게 이게 실제 메뉴판이에요. 쓰던 메뉴판. 다른데 이 메뉴판 아까 제가 집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젊은 연인 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빠야 이거 먹자. 남자 그래요. 야, 뭐 먹지? 오빠 이거 먹어. 왜? 아 사진 있고 글씨 크고 전 잘하니까 그러겠지 이거. 실제 메뉴의 70% 하루 매출에. 좋은 것도 알아. 이것만 하는 거잖아요.
주방에서 이것만 계속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주방에서 훨씬 숙달, 재료도 그것만 아낄 수 있잖아요. 다른 거 잘 안 나와집니다. 제가 실제 많이 위식업에서 제일 많이 본 메뉴 230개 광명에 있습니다. 제가 세봤어요. 웬만한 호프집 가보면 120개, 100개 이렇게 됩니다. 광명에 있는 거 130개 정도에서 제일 많았었어요. 네. 메뉴 선정 보시면 수익성, 속도, 만족도. 1번이 수익성입니다. 어떤 상품은 똑같습니다. 내가 팔려는 1번은 뭐예요? 수익성. 팔면 팔수록 돈 되는 거. 이유가 또 이중적인 뭐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파는데 돈이 안 남아. 그럼 그 손님한테 네 어서 오세요. 이거 너무 좋아 하겠어요? 안 남으면 뭐예요? 네 그거 괜찮아요. 이러겠죠. 손님 건방지다고 그랬죠. 사장님. 내가 돈이 남아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익성. 속물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두 번째 속도. 아까 말씀드렸던 운하성 성질이 급하다고. 그래서 두 번째가 속도예요. 늦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옷가게도 가면 상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제가 최대한 빠른 속도에서 상품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다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만족도. 최소한 나가면서 너무 좋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만족도는 나와요. 그래서 1번이 수익성, 2번이 속도, 3번이 만족도. 이건 아까 보셨던 그 특징인데요. 제가 그 디자인을 하지만요, 저 이렇게 합니다. 간판 회사들 디자인을 안 줘요. 제가 그냥 연필로 줘요. 이렇게 대충 그려서. 이게 가장 잘 나왔던 디자인입니다. 대충 난 이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친구가 고민해서 해온 거를 제가 갖고 이거 했더니 이런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어서 다행히 실력이 많으세요. 보세요. 여기 뭐 이렇게 달려있죠? 실제 저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남들 보면 여기 그 신집이냐고 할 정도로. 이분이 여기가 그 요리를 잘하죠. 동태탕, 횟집, 마지막에 고깃집까지 운영했어요. 여기 보시면 또 제 생각, 이 골목 안에 있어요. 주차장을 차 대면 2대 될 수 있어요. 2대. 여기 주차가 없어요. 여기 의자 맞죠? 네. 그래서 이 사장님과 싸웠어요. 주차장이 있는 거 없으면 어떡하냐. 테이블이 여기가 10개인가 그랬어요. 15개. 생각해보세요. 15개면 테이블 차 몇 대 들어올 것 같으세요? 테이블 15개면 테이블 차 한 20대는 와요. 왜? 요즘 다 각각 끌고 오니까 2대 될 수 있어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서비스 방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손님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오면서 사장님 나 여기 주차가 없어서 저쪽에다 차 대고 왔어.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셨구나. 제가 시원한 음료수 한 잔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서비스예요. 손님이 뭔가 했을 때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유 있는 서비스가 정말 좋은 서비스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었고요. 여기 보세요. 인테리어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고치고 싶어요. 아까 외부는 제가 확실히 고쳤고요. 여기 보시면 사진 그림이 이만한 거예요. 음식 하나 사진이. 여기 내부에 하나도 안 고쳤고요. 이분하고 나하고 싸운 거예요. 내부 고치고 싶다. 나는 안 고치고 싶다. 그래서 뭐만 바꿨어요? 여기만 바꾼 거예요. 사진 하나도 안 바꿨어요. 다 정리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매출 3배 늘었고요. 어차피 여기도 가격 올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음식을 팔려고 했던 거고 저는 여기에서 뭘 팔았어요? 감성을 팔았어요. 여기 장독백이 있고요. 여기 초가지 앞이거든요. 만약 여러분들 삼겹살 먹을 때 여기하고 여기서 앉으면 좀 맛있겠죠. 그것 때문에 사진이 그거 실제로 제가 안타깝지만 정말 가맹점 몇 개 한다는데 못했어요. 그 사장님 욕심부려 자기랑 하라고 해서 나한테 와서 욕하더라고요. 자기랑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다고. 역시 다 그래요. 대신 저는 그래요. 장사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떠나서. 하여튼 이런 것들입니다. 뭘 바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다 바꾸고 예쁘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뭘 바꿀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기 아까 그 이게 해물탕 집이에요. 네. 이렇게 돼 있었고요. 여기 이름도 부자 해물탕. 그다음에 해금강으로 바꿨고요. 빨간 벽돌 1층. 이분하고는 여러 가지로 이제 저거 이견이 있었던 거. 첫째, 상호 바꾸자. 상호는 아까 이미 뭐 아이템은 저기 있어요. 상호는 부자 해물탕인데 바꿉시다 그랬더니 바꾸기 싫대요. 왜요? 그랬더니 이미 고기 단골 고기 많이 있대요. 그럼 단골이 몇 명이나 되는데 있대요. 이때 실제로 35만 원 팔았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얼마나 더 팔면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한 60만 원 하루 더 팔고 싶대요. 하루에. 그럼 결국은 35만 원이 많아요? 60만 원이 더 많아요? 그죠? 올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그죠? 바꿔 상관없잖아요. 만약에 더 팔고 싶은 게 100만 원이고 20만 원 더 팔고 싶으면 바꾸면 안 되지만 내가 팔고 있는 것보다 팔 때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나마. 이건 자랑 한 가지 하자면 여기를 유명한 미대 디자인학과 나온 분도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직접 디자인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빨간 벽도 남아 있어요. 다 한 게 아니고요. 앞뒤만 한 거예요. 앞뒤만. 그래서 유명한 집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에 총 600만 원까지 팔았지. 내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단지 한 가지 화장실만 만들었을 뿐이에요. 바꿀 게 없어요. 깨끗하잖아요. 안 바꿨어요. 네. 보시면 여기 지금 현재 3만 5천인데 가격도 올렸어요. 7만 원인데 좀 하기 전이었습니다. 네, 7만 원까지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4만 5천원짜리 어디도 먹은데 사장님들 특별하지 않는데 누가 여기 오겠느냐 그랬더니 올리자 그랬더니 싫대요. 올립시다. 그래서 올렸는데 원래 낙지를 죽은 거 써요. 죽은 거 쓰자 그랬더니 그럼 가격대 맞추려고요. 그랬더니 제가 죽은 거 쓰자 안 된대. 자기 사한 거 쓰면 돼. 그럼 가격 올립시다. 그래서 7만 원까지 올라갔든지. 네, 여기 헤어집. 네. 이런 컨셉에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건 코로나 때 바뀐 거예요. 21년도. 네. 사실은 좀 바뀌긴 했는데 부분만 바꾼 거예요. 부분만. 그리고 했는데 이 집이 사장이 그 얘기했어. 인테리어가 바뀌니까 1,000만 원 정도 바뀐 거거든요. 한 13평인데 인테리어가 바뀌니까 자신감이 생겼대요. 인테리어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것만 했을 때 그렇다고. 화장품. 정부 지원 사업 받아서 1,700만 받은 한 거고요. 이제 간판 바뀐 거고 내부는 거의 안 바뀌었어요. 이 집도. 근데 간판은 이게 정부 사업이라 동네를 다 간판을 해주는 집인데 이 집만 제가 디자인 따로 해줬었어요. 이거 왜냐면 이렇게 통으로 쓰면요 LED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훨씬 환해요. 근데 다른 집들은 글씨만 이렇게 LED처럼 어두워요. 그래서 민원이 생겼던 집이 있어요. 왜 여기는 이렇게 해주는데 컴퓨터 핫대여서 보시면 내부는 거의 안 바뀌어요. 단지 내부 바꾸면 여기에 있는 그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놓는 바꾸는 거예요. 배치만 바꾼 거였어요. 그래도 매출이 펄 늘었고요. 특히 이 집은 뭐냐면 아까 주력 아이템이라고 했잖아요. 화장품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여기는 마사지를 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마사지하는 개념을 훨씬 많이 살린 거예요. 색깔도 분홍으로 넣고 실제로 마사지가 많이 늘었어요. 화장품보다. 그러니까 화장품보다는 마사지 많이 하니까 마사지에서 뭘 사요? 기능성 화장품을 많이 사죠. 이게 연관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연관을 갖고 왔지? 이 집은 보세요. 거의 안 바뀐 거예요. 실제 거의 안 바뀐 거예요. 대신 좀 디테일한 것들 여기 등 달고 여기 이렇게 그 아이템별로 명찰 넣어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 보면 요 선반 있었던 거
새로 원래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바꿔 새로 이제 제작을 한 거죠. 그런 거. 배치만 해도 훨씬 더 달라집니다. 이 집 보시면 원래 기존에 한 20년 가까이 했던 집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더니 여기 사진 보세요. 인테리어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집 동선이 뭐냐면 여기서 골목이 약간 언덕이 이렇게 내려오는 집이에요. 이렇게 가요. 오픈하고 나서 젊은 친구 4명이서 담배를 피는데요. 이 앞에 담배 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 이거 씹는 사람인데 이 가게 처음 봤어. 이게 손님이에요. 손님은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근데 사장님들은 이거 분명 올 거라 그런 기대감과 실제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특히 글씨는 더 안 봐요. 뭐 봐요? 사진 본다는 거예요. 색깔 전부 다 파란색 다 바꿨잖아요. 이런 거 이미지. 어떤 아이템을 선택할 때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여기 내부도 거의 안 바꿨죠. 네. 바뀐 거는 요 메뉴판, 요거 등, 요거 등 거. 요 얘기 하나만. 요거 지금 사케거든요. 35,000원 팝니다. 이 사장님이 지금까지 3만 팔아서 소주만 팔았어요.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사장님 사케 파시죠? 그랬더니 그때 한참 일본 독도 문제 나고 막 코로나 나온 일본에서 버려서 문제될 때 안 된대요. 사케 팝시다 그랬더니 안 판대요. 사케 원가 15,000원이에요. 저 35,000원 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했습니다. 요거 내가 사다 놓을 테니까 팔리면 나하고 반땅합시다. 정말 선택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선택 방법 쓴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아무튼 내가 10개, 20개 사다 놓을 테니까 팔리면 반땅합시다. 한 번도 정산한 적 없고요. 보세요. 이거 넘쳐 이렇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컨설팅 하려면 가만히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장님들의 생각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너무 친하니까 그렇게 가능해서 썼던 거고요. 하루라도 나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메뉴판도 기존에 이랬다가 이렇게 바꾼 거. 여기 아까 남산 편백집인데 이름도 남산 편백인데요. 이거 제가 지은 왜? 여기 남산이에요. 그래서 간판도 원래 2층인데 이렇게까지 팔아서 넣는 이유는 뭐냐면 잘 안 보여요. 근데 간판이 2개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기가 커요. 왜? 사람들이 가는 동선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여기 좁아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간판을 더 큰 쪽에 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통 앞에만 단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쪽에 더 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가게인데 이렇게 보면 녹색 칠했거든요. 또 여기 사장님과 싸웠어요. 싸우다가 이해가 났어요. 다른데 왜 검정색 이거 다 회색인데 여기 녹색이냐? 아까 뭐라고요? 여기 편백집이잖아요. 건강이잖아요. 녹색. 그리고 여기 인조 조경 다 붙이고. 좋아합니다. 그게 컨셉이고 스토리텔링이고 차별한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템과 어떻게 맞춰 할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사실 조경 이게 틀박 다 만든 거예요. 재밌어요. 카페. 성균관 앞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인데요. 이분이 자기 브랜드 때문에 커피 강의도 하시는 분이라 자기 브랜드 커피 사고도 안 붙이고 있어요. 3층, 1층, 2층, 3층까지. 정부 지원자금 300만 나오고 요거 어닝 받겠다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칠해야지 그랬더니 비싼 얘기 한 350명 나왔어요. 보세요. 이 모습과 이 모습 다르죠? 여기만 칠한 거예요. 딴 거 하나도 안 했고요. 이분이 코로나 때문에 전화 왔어요. 소장님 저 신고당했어요. 왜요? 이 옆에 2층, 3층, 여기 2층이잖아요. 2층, 3층에 커피 많은데 성균관 앞에 전통을 하잖아요. 그 집 많이 갔던 거예요. 근데 이거 해놓고 나서 이 집으로 들어가니까 8명 이상 금지였잖아요. 신고당했다고 전화 왔어요. 제가 생각한 인테리어는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손님한테 더 인식을 빨리 시킬 수 있는지. 그러면 잘하는 사람 온 거예요. 물론 뭐 친구 다닐 때서 다 한 건 아니니까. 그렇다는 이름도 다시 붙이고.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 손님한테 인식을 빨리 시킬 수 있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끝나시고 있으시고요.